자, 나라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니 요새 나라 걱정할 좀 시간 좀 생겼어요. 그래요? 네. 아니 지금 그 유승민 후보가 일단 확정됐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거보다도 상당히 이제 후보가 정리되잖아요. 우리 쪽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 십수명에 해당하는 뭐 어떤 당 하나만 들어도 축구단이 될 만한 그런 후보 난립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야구단 9명. 예. 어쨌든 한동안 11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정리되고 최종 한 4명 내지 5명에서 출발할 것 같으니까. 일단 5명에서 출발하겠죠. 네. 예. 그 원내 정당만 따지자면. 네. 물론 뭐 원외 무소속의 또 특이한 후보들이 나중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 또. 뭐 그분들은 논외로 하죠. 예. 대동단결 이런 분들도 나오기도 하고. 약간 원내에서는 허경영 씨 오랜만에 생각나네. 5분으로 압축될 거니까 네. 좀 싸움이 간단해졌다. 네. 그림이 네. 분명해지고. 자,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박범계 의원하고 BBK 다른 얘기 하기 전에 BBK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혜원 의원님도 이 BBK에 맺힌 게 많은 분 아닙니까? 맺힌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이 BBK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죠.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이해훈, 박영선 정도 생각나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예. 제 현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역 중에는 한 3명 정도 생각나고. 유일하게 감옥 간 사람은 정봉주 의원님은 정말 뭐 몇 년을 해도 모자랄 거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한 사건이고 알고 있어요. 한 5명 손에 꼽습니다. 한 5명 정도 의원님들은 이 사건에 깊이 인발부돼 있다. 저는 제가 네. 그 BBK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알아먹기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저기 삼성전자 컴퓨터에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한 거를 막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당시 국민들도 못 알아듣는 건 기본이고 기자들 자체가 못 알아먹었어요. 정말 알아듣기 힘든 안 사건이에요. 써줬어요. 맞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 진행자께서 닥치고 정치라는 거 쓰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아우 그때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걸. 네. 반도체 회로만큼 제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고 그거 안 써줬구나. 너무 그때 억울했어요. 네. 그런 얘기는 계속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근데 그때 이제 피해를 봤다는 것이 BBK의 그 실체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럼요. 의원들도. 근데 의원님도 피해를 봤던 게 있죠. 그거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시에 지금 이제 유명해진 분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분이 있어요. 유영하라고. 지금 아마 온 국민이 다 알 거려. 네, 유영하 며칠 후에 변호사. 또 이제 검찰에 네. 검찰이 아니죠. 법원이죠 이제는. 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법원에 오시겠죠. 영장실심사. 예. 네. 그 유영하라는 그분이 당시만 해도 우리 당내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 김경준이라는 분을 그때 당시에는 미국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수감됐었죠. 그래서 두 분이 또 새누리당에 지금 중진 의원 친박 실세라고 알려진 아주 중진 의원이 있어요. 네. H모 의원 H모 의원. 네. 하고 미국에 가서 이 네. 김경준 씨를 만났나 봐요. 수감된 상태의 김경준 씨를 만나서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 격렬했기 때문에 그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는 이제 검증이 완전히 키였거든요. 그래서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후보 측이 열심히 팠죠. 열심히 팠고 그때 이제 파견된 겁니다. 네. BBK 사건을. 하여튼 뭐 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박 후보가 알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아니까. 네.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갔다 왔죠. 한 번이 아니고 다수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2012년에 공천이 막 진행되고 있고 서초갑 공천이 결정되려는 당시에 친박 중진 의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밤중에 내일 검찰이 발표를 할 텐데 모종의 발표에 대해서 반박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제가 무슨 발표인데요? 내일 들어보면 알아. 그러더니 그 다음날 검찰이 발표하는데 기겁을 하는 거는 그때 당시 미국에 가서 김경준을 감옥에 있는 김경준을 만났던 건 이해훈이다. 이해훈이 접촉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해요. 제가 확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네. 반박하지 말라 그런다고 네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제가 막 반박을 했지만
뭐 막 여러 언론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일단 발표했으니까. 발표했으니까 검찰의 공식 발표니까. 의원님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왔을 거고. 당사자가 하는 말을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언론이. 더군다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걸 왜 뒤집었어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공천을 잘랐어요. 아 그때 이미 짜레기를 했구나. 하여튼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기회에 의원님이 그동안 밉보였던 거를 그 기회에 몰아가지고 날려버린 건가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그렇게밖에 봤더니 의심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 근데 이제 저는 유영아라는 사람이 갔다 온 것도 알고 그 H모 의원과 동반했다는 것도 다 알고.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런 일을 뒤집어 썼다고 사실은 제가 갔어요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근데 나는 안 갔어요라는 말만 계속했는데 네. 그러니 사람들이 너 안 갔다고 하는 말을 믿기 어려워 이러고 잘 안 믿어줬는데 그랬죠. 다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영아라는 분이 본인 입으로 방송에 나가서 그때 사실 이혜훈이 아니라 나였어 하고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그걸 뒤집어 씌워서 의원님을 공천에서 탈락시켰을까요? 그 이후로. 참 이상하죠. 네. 예, 저는 참 그게 하여튼 미스테리예요. 그때부터 의원님의 이 방황과 그때부터 사실은 완전히 밀려난 거잖아요. 참 하여튼 저는 이 BBK 사건이 많은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권력을 잡고 나서 왜 이 사건을 안 처리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2007년 경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이게 이제 덮고 넘어간다 그런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이 되면 이걸 진실을 규명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진실을 규명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일로 덮어 씌우게 한다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승리하고 나서 서로 이제 일종의 모종의 딜을 하며 그러면 저쪽에 BBK 저격수였던 이혜훈 다음 공천에서 잘라. 오케이. 응? 우리도 사실은 멀리 하려고 했었어. 뭐 이런 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어? 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밀려난 거잖아요. 계속해서 10여 년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당시 이명박 그 캠프에서 대선 본선 때 캠프에서 BBK 디펜스 팀장이었어요. 맞아요. BBK를 방어하고 BBK 문제 없다고. 참 재밌는 인연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되시면 BBK는 확실히 덮어드리겠네요. 자, BBK는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얘기할 시간이 많겠죠. 이제 그보다 훨씬 다급한 문제인 유승민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네. 컨벤션 효과를 이제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선뜻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게 이제 이것만 되면 유승민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국회 이제 탄핵 결의안이 가결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핵이 되고 나면 뭐가 되고 나면 근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후보 확정된 오히려 떨어진 적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갈 거다 싶었는데 뭐 구속 영장을 치면 어떻게 된다느니 근데 한 번도 안 움직였거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면 임계점 같은 걸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길 이제 바라시는 거 아니고요? 임계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퍼센트가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하. 뭐 예를 들면 5%다, 10%다 뭐가 네. 마음에 있으면 10%가 넘은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가 낙마하고 나면 그 표가 10% 넘은 후보 중에 누군가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때 10%가 눈에 띄는 사람. 네. 그때 눈에 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가는데 10%가 넘지 않은 후보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대선에서는 델런 밀어주자. 예, 굉장히 게 그런 있죠.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강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 표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대선에서는 예.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도 소신을 지키는 이런 국민들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대선에서는 또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자기가 힘들여 찍은 표가 당선이 되는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나마 유사한 후보들 중에 비슷비슷해 보인다면 당선될 만한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절대 당선되지 않는 후보한테 가면
근데 그 표가 모이면 당선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긴 좀 하죠. 어쨌든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상승률을 견인할. 지금 당장 단일화는 하는 겁니까? 홍준표. 아니요,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는 처음부터 단일화를 꺼내는 그 시점부터 얘기했던 게 예.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위 수구 세력, 탄핵을 가져온 세력, 탄핵에 일조한 세력 안 된다는 거였고, 또 탄핵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탄핵에 불복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론을 알겠는데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원론을 알겠는데 하긴 하는 거죠. 아니요, 근데 이 원칙이 안 지켜지면 안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 홍준표 예. 지금 김진태 의원이 예를 들어 당선이 되면 경선에서 이기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되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고 어려워지는 것이고 예.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될 게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 본인이 탄핵에 불복하지 않았다라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네, 당이 홍준표 후보 본인이 당에 남아 있는 탄핵 불복 세력, 그 삼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성동 팔박. 삼성동 아니 이런 팔박. 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어디 해야죠. 팔경은 들어봤어도 삼성동 팔박은 그분들을 왜냐면- 정리해라. 정리해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국가를 정리한다는 건 수준이 뭡니까? 탈당입니까? 당원권 정지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납득할 만한 수준 제명해야죠. 탈당시켜라. 예. 아예 그게 수준이 탈당이었고 그게 유승민 의원 입에서 나오는 워딩입니까? 나온 탈당이라고. 건 아닌데 제 생각하기에. 생각에는 탈당인데 만약에 그게 3분의 2 조건을 의원을 탈당시키거나 제명시키려면 이 총에서 3분의 2의 예. 그 친박이 다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다음 총선에 못 나올 만한 실질적인 조치가 3년간 당원권 정지예요. 3년간 하는 그 거죠.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예. 그런 근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만약에 후보로 확정된다면 어쨌든 당의 네. 후보가 된 순간부터 힘을 가지니까 네. 확실한 당권 아니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죠. 원래 당원 당규가 기소되면 네. 당원권 정지를 시키는 게 당원 당규거든요. 예. 근데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조차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게 이게 공당으로서는 기능을 안 한다고 봐야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음, 제가 보기에는 그 과감한 액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태극기 표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물론이죠. 예, 그러면서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긴 것 자체가 당의 친박이 정리됐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묘한 논리를 피고 나오면서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원래 예. 잘 빠져나가긴 하는데 음. 승부도 잘 걸긴 해요. 예.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예상치 못하는. 두고 봐야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내가 전- 이긴 것 자체가 정리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정도로 어설프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만약에 그렇게 털어냈어요. 네. 가시적으로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음. 최소한 명분은 만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도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바른정당이 누구랑 손을 잡냐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나갈지 안 나갈지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전망되는 상황인데 나가서 이 단일이나 연대 틀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되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단일화에 응하는 거잖아요. 응할 가능성이 많죠. 예, 두 분 다. 네. 이때까지 해왔던 말을 볼 때. 그러면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룰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둘만 딱 붙였을 때는 유승민이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이긴다라고 이제 캠프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판단을 뭐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원칙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승패와 상관없이. 에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요 정말이에요. 아니 뭐 승패와 상관. 어떻게 그런 걸 안 따져봅니까? 아니 예. 그거 따지면은 저희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꼴이 돼 있겠어요? 별로 그런 거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누구 어디에 맡겨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안 돌려보셨어요? 아이 그거 뭐 해봐서 뭐해요? 돈도 없는데. 해봤구나. 아니요 안 해봤어요. 네. 유승민 후보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 한 번 없이 응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해볼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예. 하지만 그냥 내심 그럴 것이다 하는 자신 정도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캠프의 주요 관계자신데 안 믿으시겠지만 예. 정말 저희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해봐요. 그런 거를요? 예.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당연하네. 아니 유승민 후보는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유승민 후보의 정책이나 또는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합리적인 부분이 물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근데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약점으로 따지면 자기 마케팅이 잘 안 된다. 그죠? 근데 굉장히 이제 약하죠.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인들 쇼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홍 지사님은 그런 건 좀 너무 하시는 편이잖아요. 한쪽은 또 너무 하고 한쪽은 또 너무 안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믹서기에 넣고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픽서기에 넣고 돌렸으면 좋겠다.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오겠죠. 중간치가 좀 나왔으면 홍지사의 좋겠다. 단점과 유지사의 유 후보의 단점. 예, 합쳐져가지고 예. 텔레비전 많이 나가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여하간 정반대 스타일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유불리를 따져보지 않았다 정말로 수치로 가지고. 예, 그거는 뭐 그럼 해봐야 단일화 의미 조건도 없죠, 생각 뭐. 안 해보셨어요? 단일화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 친박천산. 아니 이게 여론조사가 됐든 뭔가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일화 할 때. 룰이야 뭐 당끼리 단일화를 할 때는 당원 몇 프로 여론 몇 프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당원이 네. 다르니까. 그렇죠. 100% 여론조사 여론조사죠.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지금까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보세요. 그것도 여론조사였어요 그냥.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따져봐야 의미도 없어요. 여론조사를 할 것이다. 네. 여론조사로 하면 이긴다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캠프에서. 아니 저희는 뭐 이기고 지고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무슨 종교단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안 따져봅니까? 따져보셨지. 종교단체도 따져봅니다. 근데 뭐 하여튼 어쨌든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지만 해본 네.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실제 유승민 후보 약점 중에 제가 보기엔 또 하나는 아마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박근혜 최측근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이 소위 그 실전 선거라고 할까요? 뭐 치열하게 상대랑 싸워서 의원님만 하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정말 피터지게 싸워서 그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기고 지고 하는데 이분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경선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유승민 후보한테. 아니 역시 이제 TK는 TK구나. 왜냐하면 선거를 그렇게 서울 선거하고 다른 선거를 해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점을 보고. 예를 들면 스튜디오 사진이 한 장이 아직 없다든지 본인 프로필 따로 찍은 게 별로 없다. 지금 별로가 아니라 아예 한 장이 없어요. 아니 사선 국회의원인데 선거를 그거부터 찍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것부터 심지어 선거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그건 다 있어요. 당연하죠. 소위 이제 언론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네. 자기 프로필 사진부터 찍고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그거부터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막 이거 찍어보고 저거 찍어보고 여러 아유, 해를 찍고 수백 장씩 하는데 또, 예. 그리고 이제 선거를 4번 나온 국회의원 선거만 4번인데다가 당내 전당대회니 뭐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스튜디오 사진이 한 장이 없을까? 누구도 납득 못하는 일이죠. 정말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갖고 이번에 찍었어요. 본인이 모르고 보좌관들이 알지 않나요? 아니요. 다 찍었죠. 보좌관들 거기 다 있죠. 근데 보좌관들도 없대요? 아니 없어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사진 보세요. 이상한 사진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찍은 게 아니라 네. 다른 잡지에 인터뷰하느라고 찍으면서 그 잡지사가 찍은 사진을 찍힌 사진을 얻어왔구나. 얻어 오기로 했어요. 아직 못 왔어요. 아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뭐랄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선거 운동을 해본 적이 없이 네. 그렇죠. 예.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TK 지역은 선거가 다른 지역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나 봐요. 이제 공천받고 그냥 되는 선거 이런 게 많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냐 이걸로 결론 나기도 했었죠. 과거에는. 과거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랬는데 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 달 정도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를 보시면은 네. 유승민이 달라졌구나. 전부 그 얘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제 수도권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요? 네. 좀 치열해졌어요? 치열해지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 예를 들어봐 주세요. 구체적인. 그동안은 얘기할 때 네. 대중 유세를 하면서도 네. 꼭 이렇게 토론하듯이 조분조분 말씀을 조용조용 하시잖아요. 네. 남경필 후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선동하고 잘하죠. 격발하고 막 이러는데 네 제가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려고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뭐 완전히 표효했다고 해야 돼요. 살짝
이제 본격적인 선거에 대한 살짝 다들 미치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만약에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거죠. 완주한다. 네. 예. 국민의당 완주하려고 나오는 거지. 누구랑 국민의- 단일화하고 누구 업어주려고 선거에 그렇죠. 나오는 사람 없죠. 국민의당과 먼저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단일화에.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설왕설래 국민의당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오히려 네, 근데 국민의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국민의당에 먼저 손을 내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이 응해오면 국민의당 거를 먼저 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많죠. 아예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바른 정당이야. 왜냐하면 당내 그 네. 자유당에 대한 그 거부 정서, 거기 그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네. 자유당이 청사 못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정당에 걱정 아주 많은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라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니 요새 나라 걱정할 좀 시간 좀 생겼어요. 그래요? 네. 아니 지금 그 유승민 후보가 일단 확정됐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거보다도 상당히 이제 후보가 정리되잖아요. 우리 쪽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 10수명에 해당하는 뭐 어떤 당 하나만 들어도 축구단이 될 만한 그런 후보 난립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야구단 9명. 예. 어쨌든 한동안 11명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정리되고 최종 한 4명 내지 5명에서 출발할 것 같으니까. 일단 5명 출발하겠죠. 네. 예. 그 원내 정당만 따지자면 네. 물론 뭐 원외 무소속의 또 특이한 후보들이 나중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 또. 뭐 그분들은 논외로 하죠. 예. 대동단결 이런 분들도 나오기도 하고. 약간 원내에서는 허경영 씨 다섯- 오랜만에 생각나네. 5분으로 압축될 거니까 네. 좀 싸움이 간단해졌다. 네. 그림이 예. 분명해지고. 자,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박범계 의원하고 BBK 다른 얘기 하기 전에 BBK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혜원 의원님도 이 BBK에 맺힌 게 많은 분 아닙니까? 맺힌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이 BBK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죠.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이해훈, 박영선 정도 생각나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아, 예. 예, 제야에 현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역 중에는 한 3명 정도 생각나고. 유일하게 감옥 간 사람은 정봉주 의원님은 정말 뭐 몇 년을 해도 모자랄 거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한 사건이고 알고 있어요. 한 5명 손에 꼽습니다. 한 5명 정도 의원님들은 이 사건에 깊이 인발돼 있다. 저는 제가 네. 그 BBK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알아먹기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저기 삼성전자 컴퓨터에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한 거를 막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당시 국민들도 못 알아듣는 건 기본이고 기자들 자체가 못 알아먹었어요. 정말 알아듣기 힘든 안 사건이에요. 써줬어요. 맞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 진행자께서 닥치고 정치라는 거 쓰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아우 그때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걸. 네. 반도체 회로만큼 제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고 그거 안 써줬구나. 너무 그때 억울했어요. 네. 그런 얘기는 계속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근데 그때 이제 피해를 봤다는 것이 BBK의 그 실체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럼요. 의원들도. 근데 의원님도 피해를 봤던 게 있죠. 그거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시에 지금 이제 유명해진 분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분이 있어요. 유영하라고. 지금 아마 온 국민이 다 알 거려. 네, 유영하 며칠 후에 변호사. 또 이제 검찰이 아니죠. 법원이죠 이제는. 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법원에 오시겠죠. 영장 실심사. 예. 네. 그 유영하라는 그분이 당시만 해도 우리 당내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 김경준이라는 분을 그때 당시에는 미국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네. 사람들 있었죠. 그래서 두 분이 또 새누리당에 지금 중진 의원, 친박 실세라고 알려진 아주 중진 의원이 있어요. 네. H모 의원 H5 의원. 네. 하고 미국에 가서 이 네. 김경준 씨를 만났나 봐요. 수감된 상태의 김경준 씨를 만나서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 격렬했기 때문에 그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는 이제 검증이 완전히 키였거든요. 그래서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박근혜 후보 측이 열심히 팠죠. 열심히 팠고 그때 이제 파견된 겁니다. 네. BBK 사건을. 하여튼 뭐 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박 후보가 알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아니까. 예.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갔다 왔죠. 이제 이것만 되면 유승민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국회 이제 탄핵 결의안이 가결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핵이 되고 나면 뭐가 되고 나면 근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후보 확정된 오히려 떨어진 적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갈 거다 싶었는데 뭐 구속 영장을 치면 어떻게 된다느니 근데 한 번도 안 움직였거든요. 저는 이거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면 임계점 같은 걸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길 이제 바라시는 거 아니고요? 임계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퍼센트가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하. 뭐 예를 들면 5%다, 10%다 뭐가 네. 마음에 있으면 10%가 넘은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가 낙마하고 나면 그 표가 10% 넘은 후보 중에 누군가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때 10%가 눈에 띄는 사람. 네. 그때 눈에 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가는데 10%가 넘지 않은 후보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대선에서는 델론 밀어주자. 예, 굉장히 있죠. 그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강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 표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대선에서는 예.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도 소신을 지키는 이런 국민들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대선에서는 또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자기가 힘들여 찍은 표가 당선이 되는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나마 유사한 후보들 중에 비슷비슷해 보인다면 당선될 만한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절대 당선되지 않는 후보한테 가면 근데 그 표가 모이면 당선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긴 좀 하죠. 어쨌든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상승률을 견인할. 지금 당장 단일화는 하는 겁니까? 홍준표. 아니요,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는 처음부터 단일화를 꺼내는 그 시점부터 얘기했던 게 네.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위 수구 세력, 탄핵을 가져온 세력, 탄핵에 일조한 세 번이 아니고 다수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2012년에 공천이 막 진행되고 있고 서초갑 공천이 결정되려는 당시에 친박 중진 의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밤중에 내일 검찰이 발표를 할 텐데 모종의 발표에 대해서 반박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제가 무슨 발표인데요? 내일 들어보면 알아. 그러더니 그 다음날 검찰이 발표하는데 기겁을 하는 거는 그때 당시 미국에 가서 김경준을 감옥에 있는 김경준을 만났던 건 이해운이다. 이해운이 접촉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해요. 제가 확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네. 반박하지 말라 그런다고 네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제가 막 반박을 했지만 뭐 막 여러 언론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일단 발표했으니까. 검찰의 공식 발표니까. 의원님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왔을 거고. 당사자가 하는 말을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언론이. 더군다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근데 어쨌든 근데 왜 뒤집었어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공천을 잘랐어요. 그때 이미 짜르기로 했구나. 하여튼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기회에 의원님이 그동안 밉보였던 거를 그 기회에 몰아가지고 날려버린 건가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그렇게밖에 봤더니 의심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근데 이제 저는 유영아라는 사람이 갔다 온 것도 알고 그 H모 의원과 동반했다는 것도 다 알고.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런 일을 뒤집어 썼다고 사실은 제가 갔어요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근데 나는 안 갔어요라는 말만 계속했는데 네. 그러니 사람들이 너 안 갔다고 하는 말을 믿기 어려워 이러고 잘 안 믿어줬는데 다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영아라는 분이 본인 입으로 방송에 나가서 그때 사실 이해운이 아니라 나였어 하고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그걸 뒤집어 씌워서 의원님을 공천에서 탈락시켰을까요? 그 이후로. 참 이상하죠. 네. 네, 저는 참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때부터 의원님의 이 방황과 그때부터 사실은 완전히 밀려난 거잖아요. 참 하여튼 저는 이 BBK 사건이 많은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권력을 잡고 나서 왜 이 사건을 안 처리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2007년 경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이게 이제 덮고 넘어간다 그런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이 되면 이걸 진실을 규명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진실을 규명해 주진 않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일로 덮어 씌우게 한다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승리하고 나서 서로 이제 일종의 모종의 딜을 하며 그러면 저쪽에 BBK 저격수였던 이해훈 다음 공천에서 잘라. 오케이. 응? 우리도 사실은 멀리 하려고 했었어. 뭐 이런 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어? 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밀려난 거잖아요. 계속해서 10여 년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당시 이명박 그 캠프에서 대선 본선 때 캠프에서 BBK 디펜스 팀장이었어요. 맞아요. BBK를 방어하고 BBK 문제 없다고. 참 재밌는 인연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되시면 BBK는 확실히 덮어드리겠네요. 자, BBK는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얘기할 시간이 많겠죠. 이제 그보다 훨씬 다급한 문제인 유승민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네. 컨벤션 효과를 이제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선뜻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게